다막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막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야린님이 모닝커피 3잔째입니다. 5시 넘어서 기상했습니다. 잠을 쫓고 계시나요? 그러신가 봐요. 근데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모닝커피 3잔째면 오늘 하루를 다 보내시려면 몇 잔을 드시려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다시 주무실 수도 있죠. 저희 네? 방송을 기다리느라고. 네. 저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신다는 줄 알고. 네, 세상은 보기 나름이에요. 네. 전 제이비가 저희 방송을 듣고라고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방송을 듣고 잠이 홀딱 깨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네요. 무슨 얘기 목소리가 감미롭잖아요. 네, 뭐라고요? 감미롭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강루루님, 안녕하세요. 아빠랑 출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젊은 분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박상기님은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입니다. 계절은 봄이 찾아오는데 우리 정치의 봄날은 언제 오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 해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3800님이 출석! 오늘도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 절화꽃 자르고 이슈라고 해주셨네요. 응? 절화꽃. 제가 뭔지 또 찾아봤더니 절화꽃? 꽃 중에 그런 꽃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네. 꽃 이름이 아니라 네. 절화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파는 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른다 할 때 절. 네, 저도 좀 급하게 찾아보느라고 정확하게는 찾지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꽃과 함께 듣는 시선 집중. 어떤 향이 날지 좀 궁금해지면서 닮은 살갈님이 더마까님 찐텐으로 활짝 놀랐다고 하셨네요.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잠깐 소리를 높여보았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일 정상회담의 뒤끝이 참 긴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최종권 전 외교부 제1차관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렇다면 어제 그 용산 대변인실에서도 그 이돈 대변인이 이런저런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브리핑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를 향하고 있어야 해요. 왜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했었던 정상회담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왜 일본 언론에 흘리느냐라고, 왜 언론 플레이하느냐,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듣고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야당과 언론, 국민들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읽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핵심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건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요 자체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몇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근거 없거나 왜곡된 보도라고 했어요. 두 개가 나열된 건데 근거가 없다는 건 하지 않은 말이 보도됐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왜곡됐다라고 하는 건 발언은 있었지만 진위가 잘못 보도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사실무근이고 어떤 게 진위 왜곡입니까? 도대체 뭘 말한 거고 뭐는 말하지 않은 겁니까? 게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걸 한두름으로 엮어서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말과 또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르마 좀 타주라. 어떤 말은 했고 어떤 말은 안 했는지 일단 이거부터 가르마를 좀 타주라, 이런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핵심 관계자 말대로 전혀 근거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언론을 탔는데 그게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론 플레이 결과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미래를 열기 위한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정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중 플레이를 통해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신뢰 구축의 과정이었는지 이걸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걸 두 번째로 제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정상 간 대화는 다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최소한 관련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 게 우리가 외교 당국을 통해서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이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알 권리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먼저 이중 플레이를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만 입 꾹 닫고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도 공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힘든 세상이야 님이 핵심 관계자 말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이런 반응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핵심 관계자가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대변인이 되든 누가 나오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저는 보면. 그 점이 되게 궁금하던데 현지에서 브리핑 할 때도 현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거는 사실 뭐 누군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왜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이라고 보도가 되는지 전 좀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완탄치님도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왜 꼭 핵심 관계자가 말합니까? 대통령실은 이름 좀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토토로님은 그러면 일본이 그런 보도를 냈을 때 즉각 반응한 건지 알고 싶다. 3일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그것도 브리핑이 중요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궁금하다. 언제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와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설명이 과연 앞뒤가 맞는 건가요? 근데 바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다수의 언론은 이렇게 가름하더라고요.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는 거론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 정리해서 보도를 하던데 네.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그러면 기시다 총리의 관점에서 볼 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외교장관으로 있을 때 체결했던 위안부 합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기시다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응? 그다음에 이게 그 국내용 일본 국내용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면 독도를 빼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나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니까 이런 말이 일단 한번 던져는 놓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독도를 뺀다는 게 그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독도와 위안부 합의는 거론이 없었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마가 맞는 가르마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게요. 그러면서 일본 언론을 향해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 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그 한일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하야시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자 그때 대통령실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정상회담의 파트너는 외상이 아니라 총리라고 총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이건 외교 당국을 통해서 유감을 전달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전 한일 정상회담 전에 했던 어떤 그런 입장에 따르면 뭐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보도가 또 일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방일 성과로 우리 대통령실은 좀 꼽던데 요거는 사실 예상했던 수준이기는 한데 요 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G7 정상회의에 한 번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가 했다면 그것이 뉴스가 되겠는데 처음도 아니잖아요. 네. 여러 번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미 예상이 됐던 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국제적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네, 여담의 평가는 다를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하태경 의원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또 외통위원이세요? 네. 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듣기 좋은 꽃타령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브리핑인데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이렇게 브리핑했어요. 했죠.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상훈 수석의 말을 오늘로써 세 번째 들려드리는데 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혼란과 혼선. 네. 근데 여기 지금 혼선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그래도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0시간은 무리라는 대통령의 발언만을 비튼 게 아닙니다. 안상훈 수석은 브리핑에서 분명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대통령 지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혼란과 혼선은 더 짚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목할 점은 혼란과 혼선이란 비판을 피해가는 대통령실의 대처법인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앞서 들으셨죠?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행정부 수반의 말을 원 오브 댐 이런 식의 개인적 생각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안상훈 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완을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분명 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어떤 표현을 쓰는 줄 아십니까?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부 수반이 지시했다고 그 참모진인 수석이 명백히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건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했으면 부하가 안 따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극상이지. 그럼 뭡니까? 도대체 혼란과 혼선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돌출된 발언들만 모아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베들레헴 바이든님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다? 무슨 뜻이죠? 이승민님, 내일 또 봅시다. 오늘 무슨 말 할지.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JB가 돌출된 발언들만 모아보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돌출된 발언들만 모아보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겉으로 드러난 저런 모습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한마디로 제가 읽은 바로는 대략 난감입니다. 60시간은 무리라는 발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69시간이 부각된 데 따른 나름의 조정안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60시간은 과로사 판정 기준이라는 점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찌감치 짚은 바가 있습니다.
60시간 이하로 줄이면 이 평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이유가 퇴색된다라는 업계나 이런 쪽에서의 다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딜레마에 지금 갇혀버렸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지금 트위스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위 관계자가 때는 상한캡을 안 씌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잖아요. 이거는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러면 69시간이 아니라 상한캡을 안 씌우면 69시간이 아니라 70시간이 될 수도 있고 80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에라이님이 지금 제이비는 트위스트라고 해주셨는데 에라이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걸 바로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헬레나님은 그래서 대통령 위에 있는 이 고위 관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분은 네 모르겠네요.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 주 69시간 노동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의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취재진 앞에 섰고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어제로만 6번째였습니다. 근데 헷갈립니다. 그죠? 내용이 계속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상한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다. 한번 이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완을 재검토를 지시했을 때 그때 다소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내부 소통부터 좀 제대로 해라. 내부 소통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돌아보라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굉장히 진땀을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 취지를 직접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시선 집중해 보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7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제 개편안을 3가지로 압축을 한 거였는데요.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첫째,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둘째, 도농복합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셋째, 요 3가지 방안인데 그리고 앞의 2가지 방안의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50명 늘린 350명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갑자기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꾸어 놓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의원 수요를 정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하겠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정개특위 소속 의원 인터뷰를 지금 잡아놓고 있으니까 궁금증은 여기서 풀도록 하고요. 하나만 쟁점이 정말 의원 정수일까라고 하는 문제는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가급적 중대 선거구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점은 중대 선거구제로 가 있고 중대 선거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가능해지는 건데
중대 선거구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연초 인터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혹시 용산과의 어떤 교감하에서 지금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건지 지금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JB타임즈가 끝나는 대로 2부에서 관련 의원들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알겠고요. 저희한테는 안 물어봅니까? 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방송에서 또 이렇게 소상히 여야 의원 릴레이 인터뷰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의견 표명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댓글과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깨알 홍보하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